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나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도 벅차고 학교에 떨어지는 잡무들 처리하기에도 허덕허덕한다. 나더러 왜 교사의 정치기본권까지 신경 쓰라고 그러냐. 난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육은 우리 헌법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유일한 직종입니다. 과학기술자도 뭐 의사도 다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건 헌법에 안 나와 있어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교육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아동기에 대한 또 교육과 학습에 대한 이런 또 아이들 정서 발전에 대한 이런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고요. 그러면 이 교육, 이제 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교육을 다루는 3개 그 의회가 있어요. 기초의회에서 학교 지원 예산 많이 줍니다. 시군구에서. 그 다음에 광역의회, 시도의회에서는 교육감, 시도 교육감을 컨트롤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무려 80조가 됩니다. 이건 뭐 국방비보다 1.5배가 많아요. 이 예산을 다루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유초중등 교육은 유초중등 교원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 금지돼 있고 선거 출마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각급 의회를 보세요. 4,000명, 기초의회 2,900여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의회 835명쯤 있고 국회에 300명 있잖아요. 이 중에 교사 출신이 있습니까? 저 페루 같은 나라는 초등교사 출신 대통령이 나왔고요. 저 동티모르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독일에서 녹색당은 교원 출신들이 만든 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교육 입법, 교육 정책, 교육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문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자칫하면 퍼퓰리즘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 세월호 참사에 기껏 수용 안전교육 강화 이런 게 대책이라고 법으로 입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원들의 잡문만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교원들한테 정치기본권을 안 준 결과로 교육의 전문성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퍼퓰리즘에 휘둘리고 있다. 그 결과 각급 의회가 교육 잡법, 잡정책, 잡예산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결과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잡무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그 잡무입니다.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 교사정치기본권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의 제도 틀이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근무 조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틀을 바꾸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교사 잡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요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파퓰리즘의 온상이다. 교사 정치 기본권이니 이런 정치적 주체 양성을 포기하는 순간 그 공간에서 퍼지는 것은 수능주의와 퍼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독한 잘못된 정치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우리 또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원들의 정치적인 기본권의 이제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것이 이제 우리 이 교육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거의 다 해오셨어요. 준비해온 PPT 부분들에서 상당 부분 질문을 했는데 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일부 아까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도 우리의 교원들의 정치적인 기본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후진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좀 한번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오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당신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할 만큼 그냥 원래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약간의 품위 유지 의무와 절제 의무가 다른 일반 시민보다 높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원이라는 이유로 네. 정당 가입을 막는다든가 정당 활동을 막고 선거 운동을 못하게 하고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정치 의원을 금지하고 이런 거는 금시초문이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 서구, 북구 나라들 전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이제 미국과 일본은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굉장히 구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는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특히 법 집행기관, 경찰, 검찰 등은 어떤 그 정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엄격하죠. 그런 쪽은. 그런 식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해놓고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의 연방에서는 그 당적 선거는 출마 못하게 하는 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교육감 선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경우에 네. 출마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당적 선거가 아니니까. 네.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꽁꽁 묶어놓은 데는 없다. 네. 특히 OECD 국가에는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원들의 정치 기본권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그 통제 금압의 대상이 되는 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우리 교원들은 사실은 이 단체 행동권 자체가 지금 또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또 이것도 전면적으로 또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참 교육을 위해서 이 교육 현장의 근무 조건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 단체 행동권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정치적으로도 한 시민으로서 그것도 학교 밖에서 목소리 내는 것조차 이렇게 금지된다고 얘기한다면, 교원들은 말 그대로 그냥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우리 김누리 교수님이 쓴 그 칼럼 제목이 인상적이었는데, 과연 노예가 자유인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